이민수의 경제토크 금양 박순혁 이사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2월 시장 전망 하겠습니다. 1월은 어쨌든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이사님 우리도 그렇고 굉장히 셌습니다. 그렇죠? 예. 셌고 2월에도 상승세가 이어질까 좀 설왕설래 반신반의 기대 반 우려 반인데 일단 연초에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강했던 이유부터 좀 복기를 해볼까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연장선상으로 네. 해서 이제 9월 말 무렵에 연준이 너무 이제 저 매파적 스탠스를 강하게 갖고 하다가 이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상당히 좀 위기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간 좀 이제 완화적인 스탠스를 좀 취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시장의 그 금융 상태가 그러니까 유동성이 시중에 유통되는 유동성이 조금 좀 풀리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금리도 좀 떨어지고 있고 네. 실세 금리가 그다음에 9월 10월에 이제 건설사들 차 안 되고 막 그렇죠. PF 이제 네, 문제 네. 있었고 하는 것들도 최근에는 이제 차안 발행이 잘 되고 있고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리스크를 회피하다가 리스크를 이제 테이크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고 성장주도 좀 오르고 가상화폐도 다시 좀 오르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이제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지배했었던 게 이제 포모, 피어링 오브 미싱 아웃이라는 네. 게 있었는데 그 피어링 오브 미싱 아웃이 지금 이제 올해 1월달에 다시 나타나면서 이제 그런 현상으로 좀 이제 시장이 갔던 거 아닌가 이제 싶고요. 그래서 보면은 올해 1월달에 특징적인 게 2020년 그때 상승장일 때 이제 많이 올랐었던 그런 테마들 그런 거 위주로 많이 올랐어요. 네. 이제 이거 한번 보시면. 예. 이게 이제 엔비디아인데요. 네. 엔비디아가 2022년 10월 한 중순 정도를 저점으로 해갖고 저점일 때가 111달러였습니다. 네. 최근에 어제 종가로 209달러니까 단숨에 2배 됐네. 네. 88% 올랐습니다. 예. 예.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테슬라도 1월 초에 그렇죠. 103불 찍고 어제가 한 182불인가 끝났으니까 한 80%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 이런 류의 이제 그 급등하는 이 종목들이 네. 특히 이제 그 빅테크 주식들, 그 다음에 성장주들, 네. 성장주 땅,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그 민주식들 같은 경우,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그 가상화폐 같은 네. 경우도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 질 자체가 그렇게 이제 좋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걸 한번 또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좀 이제 중기 그래프 정도 되겠죠. 네. 이제 2022년 고점 치고 엔비디아가 67%가 총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제 바닥을 찍고 그 이후에 하락폭이 한 45% 정도를 지금 되돌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위에 거를 보면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한 두세 달 동안에 88%가 이렇게 이제 회복된다라고 보면 여기 300 대략 한 40불 정도 고점에서 이제 사셨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추세로 해갖고 한두 달만 더 올라가면은 원금 회복해서 빠져나가겠네 하는 생각이 지금 들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 박사님도 이제 주식시장에 네. 경험이 많으시니까 기다리는 원고 회복 시점은 안 오죠, 사실 그렇죠. 보고 있으면. 그렇죠. 예. 어느 정도 좀 손실이 줄었을 때 사실은 정리해야 되는 거죠. 네. 예. 왜 정리해야 되냐면 이걸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7번째 PPT인데 이제 이 하락 이유가 엔비디아의 네. 하락 이유가 사람들이 자꾸 금리 인상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이제 실적 데이터를 보면 현저하게 그거는 잘못된 얘기라는 게 드러나요. 보시면은 이게 이제 분기 매출인데 2022년 5월 이게 5월인가요? 잠깐만요. 이게 잘 안 보이네. 네. 아이고. 5월 달인 것 같으네. 네. 예, 하여튼 2022년 5월 달에 매출이 8,288이었고 네, 5월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7월 31일이 6,704고요. 그 다음에 10월 30일이 5,831이거든요. 네.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네요, 매출이 급격하게 지금 줄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영업이익을 보면 영업이익 피크를 친 게 2022년 1월 30일이고요. 이때가 2,970. 그 다음에
1868, 499, 601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실적이 급격하게 나빠져 갖고 이게 주가가 빠진 거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8,288 하던 게 5,831 하고 매출이 이게 2,970 하던 게 499까지 이제 이익이 떨어진 거니까 이러면은 사실 반토막 나도 이거는 덜 떨어진 거지. 실적으로 대비하면 그냥 단순하게 주가만 보고 네. 옛날에 이게 340불 갔던 건데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와서 200불인가? 209불까지 209달러까지 올라왔으니까 이게 이제 옛날에 330불 하던 거니까 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잘못된 거죠. 이제 생각이 좀 잘못된 거고. 미국 주식시장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나스닥이 훨씬 강했거든요. 예. 네. 다우나 S&P보다는 예. 원래 사실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약했을 땐 다우가 잘 버텼고요. 에너지라든지 전통업종들이 괜찮았잖아요. 예. 최근에 올해 올라온 거는 나스닥이 강했고 거기는 이제 빅테크 말씀하신 테슬라는 뭐 여러 노이즈도 있고 가격 매력도 있고 올라왔고 가격 인하하면서 어쨌든 시장의 기대가 엔비디아는 말씀하신 낙폭과대에다가 또 이제 그 챗봇 AI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왔는데 우리 시장은 또 좀 결이 다른 게 우리 시장은 사실은 올라온 게 외국인 매수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사고 은행주 사고 이러면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시장도 그럼 비슷합니까? 좀 다릅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제 고민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이 단순하게 시장 자체가 오를까 내릴까 이거보다도 결국은 이제 이 시장이라는 건,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기업 실적의 이제 함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이 기업의 실적이 지금 문제가 없는지, 이 실적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지, 앞으로 실적이 나올 거에 비해 갖고 현재 주가가 적정한지,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사실은 포커스를 맞추시는. 근데 실적이 나쁠 걸 아는데 아니까 나쁜 실적 나와도 주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선반영이. 그러니까 팔아야죠. 그런 거는 팔아야 되고. 앞으로 이제 실적이 상승할 거에 비해 갖고 뭐 크게 오른 게 없다든지 앞으로 더 올라야 된다든지 하는 주식은 사실은 사야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사실 접근하는 게 맞죠. 실적이 나오는 거를 보고 주가가 오르더라도 그걸 사는 게 맞지. 실적이 나쁘다는데 주가가 떨어진다고 사는 건 아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삼성전자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지금 실적이 아주 사사분기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얘기가 뭐냐면은 주가 많이 떨어지고 이제 했으니까 대충 이 정도 바닥 찍었을 테고 하방이 되면은 이제 턴어라운드 해갖고 이제 주가 올라갈 거니까 지금 사야 되지 않냐 이제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조금 이제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면은 큰 일이 없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경기는 올해 내내 안 좋을 거고. 내년에도 좋기보다는 안 좋을 가능성이 좀 많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개별 종목에 대해서 잘 좀 공부를 해갖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아마 좀 이제 초심자분들은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일단 이제 좀 그러니까 애초부터 자기가 좀 아는 종목에 좀 잘 판단이 가능한 종목에 사실 좀 투자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거긴 하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실적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다음에 게임주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이제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들이 다 보면 실적이 크게 상승하는 부분이 없고 기대감이 많죠. 앞으로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비해서는 좀 너무 과다하게 좀 오른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주식들이니까 그런 주식들은 지금 이제 비싸게 줄 때 정리를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건데 시장에서는 그 좋아질 거를 많이 반영하지 못할 대표적으로 이제 2차전 주식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좀 사야 되는 좀 교체 매매를 좀 생각하셔야 되는 좀 타이밍이 아닌가 싶고요. 이제 이따가 그 주도 섹터 물어보시려고 할 텐데 이제 당연히 2차전이죠. 그럼 결국은 그 동의합니다, 사실은. 보통 이제 많이 떨어졌잖아. 실적 안 좋잖아. 더 이상 나빠질 거 없잖아. 그래서 이제 어닝 쇼크인데도 주가가 오르는데, 물론 그런 투자 기회도 있죠. 없는 건 아닌데, 사실은 정상적인 사고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려워도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이
있는데 예, 그죠? 예, 예. 물론 제한적이긴 하죠. 예, 예. 그런 쪽에 가는 게 맞지. 안 좋아지는 그 바닥 찍은 거 같다고 생각해서 바닥 아니면 어떨 거냐, 그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실적은 결국은 주가는 실적의 함수이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 미국이나 우리나 공이 그런데 그러면 네 그런 쪽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 주도 섹터는 어디라고요? 2차 전지죠. 네, 기본적으로 2차 전지. 2차 전지입니다. 예. 네. 예. 예, 2차 전지도 우려들은 많은데 그죠? 2차 전지 얘기는 우리가 또 우리 박순혁 이사님이 오셨으니까 뒤에 가서 좀 할 거고요. 예, 예. 네. 2차 전지 말고 없어 이러지 마시고 2차 전지 말고는 그러면 지금 있겠죠. 예, 있을 텐데 잘 모르고요. 제가 그까지는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잘 모르고요. 근데 네. 이제 아마 다른 것도 일정 부분 좋아지는 게 있고 이제 네. 저평가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제가 봐서는 2차 전지만큼의 매력을 갖고 있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잘 없는 것 같아요. 예. 2차 전지도 실제 지금 뭐 얘기 나온 길에 뭐 예, 예. 2차 전지 얘기만 그러니까, 하면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쉽게 말씀드려갖고 한 해에 100%씩 성장하면서 PER는 10배 초반 정도로 이제 거래되는 그런 주식이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없을 거 아닙니까? 그 이제 대표적인 게 에코프로비인이거든요. 방금 네, 말씀드린 네. 게. 그러니까요. 그런 거 하면 되죠. 네. 굳이 다른 거를 이렇게 좀 견눈질할 이유는 사실 없죠. 네. 그래서 2차 전지가 근데 뭐 실적도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가격이나 그러면 원가 압력 때문에 떨어지고 뭐 그런 시장의 의구심에 대해서는 이전에 오셨을 때도 예, 그죠? 그 정부 산자부 자료였나요? 예, 해가지고 예, 이제 예. 쭉 핵심 산업이 성장 산업이다. 예. 정부가 밀고 있는 산업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예. 네. 그럼 2차 전지는 우리만 그렇습니까? 뭐 2차 전지 우리 그렇고 미국은 사실 2차 전지 기업은 별로 없잖아요. 없죠. 네. 예, 예. 지금 2차 전지 산업하는 데가 이제 한국, 일본, 중국 딱 세 개니까요. 예. 그 세 개 중에서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고 네. 다른 애들하고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압도적인 경쟁력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 2차 전지 사실 투자하시면 되죠. 네. 그 미국은 2차 전지 뭐 굳이 사실 2차 전지 투자하시려면 국내 2차 전지 하면 되고 예, 예. 우리 방송을 미국 투자자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 혹은 이제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2차 전지 좋으면 뭐 테슬라나 혹은 전기차 만드는 GM이나 이런 완성차 업체들도 괜찮습니까? 전기차보다는 2차 전지 배터리 쪽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요? 그 예,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는 만들기가 쉬워요. 예. 배터리는 함부로 못 만들거든요. 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2030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배터리 회사들은 글로벌하게 한 5개 정도만 남을 거다라고 네. 이제 저희 업계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2030년이 되더라도 전기차 회사가 5개로 줄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여전히 수십 개, 수백 개씩 돌아다닐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필연적으로 그 전기차 시장이 커지긴 할 텐데 그 시장을 이제 나눠 먹는 형태가 되니까 예. 굳이 전기차 쪽에서 이제 찾으실 게 아니고 배터리 쪽에서 찾는 게 당연히 이제 답인 것 같고요. 굳이 전기차를 하신다면은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제너럴 모터스, GM 정도는 한번 사볼만 하지 않겠나 저는 이제 그렇게 왜 보고 테슬라를 보다는 GM을 선호하세요? 테슬라보다 GM이 훨씬 싸지 않나요? 한 주가가? 13분의 1 정도 할걸요, 시가총액이. 예. 예. 그 2025년에 되면은 GM이 한 100만 대 정도 전기차를 생산할 거고요. 네. 2026년 되면 한 200만 대 정도 할 겁니다. 이제 GM의 CEO 메리 바라가 우리가 2026년 정도가 되면은 테슬라를 전기차에서 이제 뛰어넘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제가 봐서도 가능성 있는 얘기예요. 이제 그렇다고 보면은 13분의 1 가격인 GM을 사는 게 맞지 13배 더 비싼 테슬라를 살 이유는 사실 없는 거죠. 그건 이제 테슬라의 과제이기도 해요. 테슬라가 처음에 없던 시장을 만들어내면서 완전히 테슬라만 있었지만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죠? 만들어낼 거고 만드니까 테슬라는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있으니까 가격을 내리면서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게 뭐 GM도 또 뭐 내린대잖아요, 그죠? 치킨 게임 하거나 어쨌든 그 경쟁력을 잃으면 테슬라는 계속 혁신을 만들어내거나 그죠? 그래야 되는데 이 혁신을 만들어낸다는 것도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죠? GM은 가격을 안 내립니다. 안 내립니까? 예, 네. 그러니까 치킨 게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제가 봐서는 좀 근본이 없는 얘기인데 좀 대한민국 그 리서치 센터에서 조금 좀 반성하고 네. 공부를 좀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네. 치킨 게임이 사실은 제가 이제 반도체 장비 애널리스트로 말씀드렸었는데 반도체 쪽에서 나온 거예요. 치킨 게임이라는 거는 이제 그 가격 경쟁력이 있고 일단 그다음에 이제 마켓 쉐어가 거의 한 30% 40% 정도 있는 이제 1등 업체가 계속해서 이제 그 가격을 다운시킴으로 인해 갖고 확실한 그 경쟁을 더 공고하기 위해서. 네. 예. 밑에 있는 이제 일본 애들 같은 일본의 이제 반도체 업체들 같은 애들을 이제 다 죽이면서 네. 갔던 게 이제 치킨 게임이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치킨 게임이라는 게 성립하려고 하면 첫 번째로 그 만드는 제품 자체가 좀 이제 그 대체가 쉽게 가능한 이제 균일한 제품이어야 돼요. 네. 디램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하는 디램이나 일본의 도시바에서 하는 디램이나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없죠. 예. 삼성전자가 가격으로 푸시해서 도시바를 잡아뜨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게 개별 세그멘테이션이 다 달라지고 그다음에 각 차종별로 다들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자동차 시장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분할된 시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모델 Y나 모델 3가 가격이 인하했을 때 그거에 영향을 받을 만한 차종은 포드의 마키 같은 마키가 SUV거든요. 모델 Y의 경쟁 차종이고 네. 현대차의 아이오닉 5 같은 이제 이런 것들은 경쟁 차종이긴 한데 GM이 갖고 있는 볼트 EV라든지 볼트 EUV 같은 경우는 세그멘테이션이 이제 모델 Y보다는 한 등급 낮은 지금 이제 국내 전기차 같은 경우는 니로나 코나급의 좀 소형차거든요. 그거는 당연히 세그멘테이션이 분리되기 때문에 모델 Y, 모델 3가 가격이 인하했다고 해서 GM이 볼트 EV나 EUV 가격을 떨어뜨릴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주력으로 앞으로 판매될 이제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예. 근본적으로 SUV, 모델 Y 같은 SUV하고는 전혀 시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더라도 가격 인하하는 차종 자체는 이제 되게 좀 제한적이고, 그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마키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한 업체가 있더라고요. 이제 뭐 리오였나 리오토였나 뭐 하여튼 뭐 그 정도 선이고, 네. 나머지는 이제 따라가는 회사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혼자서 가격 떨어뜨리는 거 갖고 치킨 게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어불성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치킨 게임이 성립이 되려고 하면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막 해갖고 했을 때 옛날에 도시바가 망하고 그랬듯이 이제 GM이나 포드가 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야 의미가 있는 예, 거죠. 그래 의미 있는데 GM의 경우, 포드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이제 마키가 전체 한 해 포드가 파는 차량 대수가 한 700만 대에서 800만 대 정도가 되는데 마키는 기껏해야 5만 대, 10만 대 팔아요. 예. 그러니까 5만 대, 10만 대를 싸게 판다고 해서 나머지 690만 대는 여전히 비싸게 잘 팔고 있는데 그 회사가 망할 일이 있겠습니까?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전형적인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한국의 여의도라는 데가 테슬라에 대해서 어마무시하게 지금 경도돼 있고 테슬라를 완전 교주처럼 모시고 있는 이런 이제 잘못된 뭐랄까 이제 풍토 그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테슬라의 그 가격 인하하는 거를 이제 치킨 게임이다라고 얘기하는 좀 이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박순혁 이사님과 함께 2월 시장 전망하고 주도주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얘기만 하다 보면 기승전 2차 전지하기 때문에요. 2차 전지에 대한 중요성은 뭐 계속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